푸켓을 처음 가보는 사람이라면 방콕, 치앙마이, 파타야 같은 태국의 다른 여행지와는 다르게 관광보다는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리조트에서 푹 쉬는 휴양지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엔 저희도 푸켓이 그런 이미지여서 별다른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여행 계획을 짜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놀랐어요. 또 각 지역마다 특징이 너무 뚜렷하고 볼거리, 즐길거리가 그만큼 다양해서 계획을 짤 때 유독 고민을 많이 했던 여행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푸켓 여행은 다른 휴양지에 비해서 정말 많이 알아보고 준비했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너무 만족스러운 여행을 다녀와서 푸켓 여행 가는 친한 친구에게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여행 전 궁금했던 것들과 실제로 여행하면서 좋았던 점들, 또 아쉬웠던 점들을 최대한 상세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보시면 여행 준비하는데 도움되는 정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푸켓 여행을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푸켓 여행을 준비할 때는 가장 먼저 푸켓이 어떻게 생겼고 가볼 만한 곳은 어떤 곳이 있는지, 각 지역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고 내 여행 스타일에 맞게 지역과 일정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푸켓에서 여행객이 갈 만한 곳은 크게 빠통, 올드타운, 카론과 카타, 남부지역, 피피섬, 그리고 당일 투어로 많이 가는 시밀란섬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각각의 지역들이 붙어있지 않고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선이나 일정을 잘못 짜면 아까운 여행 시간을 대부분 이동하는 데 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내 여행 스타일에 맞게 효율적인 계획을 짤 수 있게 각각 지역별 특징과 할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푸켓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빠통은 푸켓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모를 수가 없는 푸켓에서 가장 번화한 대표적인 해변이에요. 바다가 아름다운 곳은 아니지만 빠통 비치에서 제트스키, 패러글라이딩 같은 해변 액티비티를 즐길 수도 있고 가장 번화한 곳인 만큼 맛집이나 마사지샵 같은 곳도 많고 정실론, 센트럴 빠통 같은 푸켓의 대표적인 쇼핑몰도 있어서 쇼핑하면서 쉬기도 좋아요. 밤에는 방라로드를 중심으로 클럽이나 바들이 영업을 시작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되는데 저희도 여행 첫날 밤 빠통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적응하기 쉽지 않을 정도였어요. 빠통을 일정에 넣는다면 사이먼 카바레 공연도 한 번쯤 보는 걸 추천해주고 싶어요. 트랜스젠더들이 하는 공연인데 단순한 공연이라고 하기엔 의상, 퍼포먼스, 분위기까지 퀄리티가 엄청 높아서 생각보다 훨씬 재밌게 봤고 푸켓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인 것 같아서 더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빠통은 이런 활기찬 분위기를 좋아하고 화려한 태국의 밤 문화를 제대로 느껴보고 싶은 사람들에겐 잘 맞을 수 있는 곳이지만 푸켓 하면 떠오르는 깨끗한 바다를 기대하거나 정신없고 복잡한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겐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카타, 카론 지역은 빠통보다는 훨씬 차분한 분위기로 휴양과 활기찬 분위기가 적절하게 섞여있는 지역이에요. 낮에는 고급 리조트에서 휴양을 즐기거나 넓게 펼쳐진 카론카타 비치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도 좋고 분위기 좋은 식당이나 카페도 많이 있어서 여유롭게 수영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이에요. 또 밤에도 빠통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꽤 늦게까지 영업하는 식당이나 술집도 많고 워킹 스트리트 같은 야시장들도 잘 갖춰져 있어서 즐길 거리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카론카타에 가면 워킹 스트리트 야시장도 꼭 한 번쯤은 가보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태국의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을 파는 야시장인데 분위기도 좋고 생각보다 위생 상태도 훨씬 깔끔한데 먹을 수 있는 자리도 잘 되어 있어서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하나씩 사 먹어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또 카론카타에 머무는 동안에 짧게 시티 투어를 다녀오는 것도 괜찮아요. 대표적으로 빅부다와 와찰롱 서원을 많이 가는데 특히 빅부다는 부처산 규모도 크고 멋지지만 푸켓 전경을 한눈에 내려볼 수 있는 곳에 있어서 어떤 뷰 포인트보다도 이곳에서 본 경치가 기억에 많이 남을 정도로 인상적인 곳이었어요. 다음으로 푸켓의 남부 지역은 관광객이 비교적 적고 로컬 느낌이 가장 강한 곳이어서 빠통, 카론카타에서 수많은 인파에 지친 분들이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휴양을 즐기기 좋은 지역이에요. 저희는 오토바이를 하루 렌트해서 남부지역 투어를 했는데 자연경관이 멋진 곳들도 많아서 구경하면서 드라이브하는 것도 좋았고 낮에는 야누이 비치, 나이안 비치에서 한적하게 쉬면서 스노클링도 하다가
저녁엔 프롬테콧에서 아름다운 선셋까지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남부 지역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 잘 맞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한적하기만 한 건 아니고 분위기 좋은 음식점이나 카페도 군데군데 있어요. 물가도 푸켓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서 장기 여행자들이 베이스 캠프로 많이 머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올드타운은 푸켓의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지역들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관광지예요. 파스텔톤 건물들과 감성적인 거리, 수많은 미슐랭 맛집들과 분위기 좋은 카페들, 그리고 일요일이면 열리는 썬데이 마켓 야시장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라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태국 특유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은 분들에게 잘 맞는 동네라고 생각해요. 또 올드타운은 피피섬으로 갈 수 있는 항구가 있기 때문에 피피섬 투어를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리게 되는 지역이기도 해요. 다만 이쪽은 해변이 있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머물기보단 여행 중 일요일이 껴있으면 하루 정도 썬데이 마켓도 구경하면서 가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푸켓에 왔다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섬 투어예요. 대표적인 섬 투어로는 피피섬, 시밀란섬, 라차섬, 코랄섬, 제임스본드 섬 투어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피피섬과 시밀란섬 투어가 가장 유명하고 저희도 이번 여행에서 피피섬하고 시밀란섬 투어를 다녀왔어요. 먼저 피피섬은 올드타운 항구에서 배 타고 약 1시간 정도 이동해야 갈 수 있는 섬인데, 이동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바다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롱비치에서 스노클링을 즐기거나 피피섬 투어로 마야베이 그리고 다양한 포인트에서 아름다운 산호들과 물고기를 보며 스노클링을 즐길 수도 있고, V쇼, 무에타이 경기같이 밤에 즐길 거리도 많이 있어서 피피섬은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것보다 섬 안에 머물면서 여유롭게 즐기는 게 훨씬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시밀란섬은 10월부터 5월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섬인데, 섬까지 이동 시간도 길고 아침 일찍부터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오는 일정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투어이긴 하지만 시기상 갈 수만 있다면 무조건 한 번은 가봐야 하는 섬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원래 동남아 바다는 무조건 필리핀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시밀란섬 바다를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금껏 봤던 바다 중에 가장 비현실적으로 예뻤고, 푸켓에서 갈 수 있는 섬들 중에서도 바다 색깔이나 수중 환경이 가장 뛰어나서 물놀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푸켓 섬 투어는 종류도 많고 각각 특징이나 장단점도 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다음 편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밖에도 고급 리조트들이 많이 모여 있어 호캉스 중심의 여행을 계획하기 좋은 방타오 지역, 공항 근처에 있는 마이카오 나이앙 지역, 맑고 투명한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즐기기 좋은 라차섬, 코랄섬 등이 있어요. 이런 곳들은 일정이나 이동 시간에 따라 선택적으로 넣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지역들 중에서 내 취향에 맞는 곳으로 동선을 고려해서 일정을 계획하시는 걸 추천해요. 저희가 추천하는 푸켓 여행 일정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어떤 숙소에 머무느냐에 따라 여행의 만족도도 크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푸켓은 다양한 지역만큼이나 저렴한 곳부터 고급 리조트까지 엄청 다양한 숙소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푸켓에서는 가능하면 숙소에 어느 정도 투자하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숙소 후기를 보다 보니까 다른 여행지에 비해서 유독 방이 습하다거나 바퀴벌레를 봤다는 후기들이 많았고, 특히 저렴한 숙소들의 경우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바퀴벌레 한번 나오는 순간 최악의 숙소가 되는 것,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여행에서 숙소 알아볼 때 1순위로 비교적 신축이거나 최대한 깔끔한 곳 중에서 금액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후기 좋은 숙소들로 알아봤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각 지역에 머무는 동안 만족도 높았던 숙소 몇 곳 추천해드릴게요. 파통 지역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방라로드를 중심으로 새벽 늦은 시간까지 시끄러운 동네이기 때문에 숙소를 선택할 때 소음도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첫날은 밤 늦게 도착해서 잠만 잘 용도로 메인 거리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레이스 파통을 예약했는데, 메인 도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확실히 엄청 시끄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새벽까지 오토바이 소리나 술 취한 사람들의 소리가 조금씩 들리긴 했고, 가격이 저렴한 만큼 숙소 컨디션이 엄청 쾌적한 느낌은 아니었어서 딱 잠만 자기 괜찮은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파통비치 바로 앞에 있는 C2C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여긴 한국인 후기도 별로 없고 블로그 정보도 없어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갔던 곳이에요.
가격이 10만원 중반대로 막 저렴한 곳은 아니라서 살짝 고민했는데 결과적으로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만족스러웠던 곳이라 빠통에 머무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숙소예요. 호텔 외관만 보면 약간 비밀스럽게 닫혀있는 느낌도 있는데 이게 객실이 입구에서 한참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라서 외부 소음도 거의 안 들리고 신축 호텔이라 전반적으로 시설도 엄청 깔끔하고 쾌적하더라고요. 조식도 기본 메뉴 몇 가지와 볶음밥, 팟타이 등 다양한 음식들을 따로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데 음식 퀄리티도 좋고 맛있어서 엄청 만족스러웠어요. 그 밖에 사진 찍기 좋은 포토스팟, 그리고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부대 시설도 예쁘게 잘 갖춰져 있어서 머무는 내내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숙소예요. 빠통에서 지내는 동안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 중 하나가 이 호텔이었을 정도로 괜찮았던 숙소니까 깔끔한 신축 호텔이면서 빠통비치 바로 앞에 위치한 숙소 찾고 계신다면 한 번쯤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긴 카타 지역에 머무는 동안 묵었던 숙소인데 개인적으로 카타 지역에서 위치도 시설도 가장 완벽한 숙소라고 생각해요. 동남아의 리조트에서 느낄 수 있는 넓고 여유로운 느낌은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면서도 카타비치와도 가깝고 심지어 편의점, 다양한 맛집들 그리고 야시장까지 바로 앞에 있어서 카타 지역에서 가볼 만한 곳들을 대부분 도보 5분 이내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가격대도 1박에 10만원 초반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리조트치고 가성비도 매우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리조트 내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풀장도 있어서 아이와 함께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 미끄럼틀 너무 재밌어서 저희도 애들 없을 때 몇 번씩이나 타고 놀았어요. 그 밖에도 조식당, 헬스장, 프라이빗 비치, 칵테일바 같은 부대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카타 지역에 머무실 계획이 있다면 한 번쯤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푸켓 여행 중에서 피피섬에서도 며칠 머물다 왔는데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피피섬은 생각보다 괜찮은 숙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피피섬에서는 항구에서 멀지 않은 위치이면서 시설 좋고 깔끔한 신축 호텔 위주로 알아봤는데 그 중에서 피피해피어는 항구랑 가까우면서 피피섬에 있는 식당들과 접근성도 좋아서 위치적으로 엄청 만족스러웠어요. 게다가 신축 호텔이라 객실, 식당 등 시설이 전체적으로 깔끔한데 창 밖으로 이렇게 멋진 오션뷰까지 볼 수 있어서 보자마자 반했던 숙소예요. 여기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만족도가 높았던 숙소라서 피피섬 가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푸켓은 1년 내내 덥고 연중 기온차가 크지 않지만 강수량은 우기냐 건기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요. 11월부터 4월까지는 맑은 날이 많아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건기 시즌이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우기 시즌으로 스콜성비가 한 번씩 내리기 때문에 여행 시 비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푸켓 공항에서 시내까지 이동하는 방법은 퍼블릭 버스, 미니버스, 그랩 또는 볼트, 픽업 서비스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퍼블릭 버스는 노선에 따라 P1 스마트 버스, P2 공항 버스, P3 버스 익스프레스로 나뉘는데 모두 공항에서 출발해서 푸켓의 주요 지역을 경유하는 버스예요. 퍼블릭 버스는 목적지와 상관없이 모두 100바트로 엄청 저렴하고 버스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운행해요. 하지만 배차 간격이 짧게는 15분부터 길게는 1시간까지 있으니까 미리 확인해보시고 타시는 걸 추천해요. 다음으로 미니버스는 빠통 180바트, 카로카타 200바트로 가성비도 좋고 숙소 앞까지 데려다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사람들을 태우고 각 숙소들을 순차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버스에 사람들이 가득 차야 출발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다음으로 그랩, 볼트, 픽업 서비스는 모두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버스에 비해서 금액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저희는 밤 늦게 도착하는 일정이기도 했고 숙소까지 쾌적하게 바로 이동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미리 픽업 서비스를 예약해놨는데 그랩이나 볼트 가격이랑 큰 차이가 없기도 했고 한국에서 미리 결제해 놓을 수 있어서 늦은 시간에 공항 도착하자마자 지체하는 시간 없이 숙소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푸켓에서는 이동할 때 보통 그랩이나 볼트를 많이 이용하는데 같은 목적지여도 어떤 때는 그랩이 더 싸고 어떤 때는 볼트가 더 저렴한 경우가 있어서 이동하실 때는 두 어플 모두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또 태국에서 오토바이를 빌리려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2종 소형 면허가 필수인데 푸켓은 경찰이 길거리에서 운전하는 외국인은 무조건 세워서 면허증 검사를 하니까 오토바이 렌트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2종 소형 면허는 꼭 준비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태국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썽테우는 가까운 거리 이동할 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타보시는 것도 추천해요. 태국의 화폐 단위인 바트는 보통 1바트에 약 45원 정도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막상 계산하려고 하면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저희는 바트 금액이 50을 곱해서 대략적으로 계산했어요. 이 방법도 번거롭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아이폰 계산기에 바트를 설정해두면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이 방법 추천해요. 환전은 한국에서 달러로 환전해온 뒤 현지에서 바트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트래블로그 카드로 ATM 출금하는 방법, 그리고 QR코드를 이용해서 결제하는 GLN이 있는데 트래블로그 카드는 출금 수수료가 있는 경우가 많고 GLN은 사용 불가한 가게들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현금은 100달러짜리로 챙겨간 뒤 푸켓 도착해서 바트로 바꿔서 사용하고 카드 결제나 GLN이 가능한 곳에서는 트래블로그 카드나 GLN으로 결제하시는 걸 추천해요. 다만 공항 환전소는 환율이 좋지 않으니까 도착하자마자 바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공항에서 소액만 환전하시고 시내에서 환전하시는 걸 추천해요. 특히 빠통에 있는 환전소들은 밤 늦게까지 영업하는 곳도 꽤 있고 다른 지역보다 환율도 괜찮게 쳐주는 환전소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그레이스 빠통 호텔 근처 환전소, 방라로드 입구에 있는 더 베스트레이트 익스체인지 두 곳이 환율이 좋은 편이에요. 어떤 나라를 가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팁 문화인 것 같은데 사실 팁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는 서비스의 종류와 만족도에 따라 팁을 다르게 주는 편이에요. 호텔 체크인할 때 짐 들어주시는 분께는 50바트 정도, 꽤 긴 시간 동안 서비스를 받게 되는 마사지사 같은 분들에겐 100바트 정도를 드렸는데 받는 분들도 좋아하고 주는 저희도 부담되지 않으면서 기분 좋은 적당한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팁을 꼭 줄 필요는 없지만 받은 서비스가 만족스러웠으면 과하지 않은 정도의 팁을 주는 것은 오히려 여행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요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푸켓 여행을 다녀와서 챙기기 잘했다 싶었던 꿀템 2가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샤워 필터. 샤워 필터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여러 번 추천드리기도 했고 진짜 동남아 여행 갈 땐 무조건 챙겨 다니는 편이에요. 이번 여행에서도 역시나 하루도 안 돼서 필터가 시꺼멓게 변하는 거 보고 역시 동남아 필수템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에선 필터랑 헤드 일체형인 샤워 필터를 가져갔는데 조립하기도 쉽고 크기도 작은데 수압도 세고 사용하기도 여러모로 편해서 엄청 만족스럽게 잘 썼어요. 다음으로 멀미약. 푸켓은 워낙 섬투어가 많은 여행지다 보니까 배멀미를 하시는 분들은 멀미약도 몇 개 챙겨가시는 걸 추천해요. 저희도 피피섬 갈 때, 시밀란섬 갈 때 총 4번의 배를 탔는데 배 타고 이동하는 시간도 많고 파도도 세서 멀미약 없었으면 고생했을 것 같더라고요. 푸켓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맛집, 만족스러웠던 기념품, 그리고 푸켓의 다양한 투어들에 대해서 아직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정신없이 설명하다 보니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건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즐거운 여행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